문재인 대통령 기소 얘기로 넘어가 보죠. 예. 이 리드미컬한 진행.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이상직 전 의원이 운영하던 이스타항공의 그 태국 현지 법인에 채용된 것이 뇌물이다라고 하는 취지로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네도 취지를 다 고민하여 전 사위와 딸은 기소유예를 했다. 그러므로 이상직과 문재인 두 명을 기소한다. 요게 이제 기사에 어제 떴죠. 예. 뉴스 보면서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냐고. 이거를 뭐 법을 제가 잘 모르잖아요. 네. 법을 모르지만 네. 그동안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뇌물죄를 봤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뇌물죄를 봤어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법은 잘 몰라요. 네. 하지만 이거를 뇌물로 어떻게 구성을 하지? 그런 이제 의문이 있고, 네. 첫째 그런 의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요렇게 해서 반문 전선을 확대를 하는구나. 네. 이런 게 있고 지금 네. 반문 전선을 확대를 한다.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계속 그러니까 아까도 좀 말했지만 부동산원 뭐 그거 네. 통계 조작이랑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반 이재명 해갖고는 더 이상 이게 밟을 대로 밟아가지고 지금 속도가 한계거든요. 시속 180까지 밟아갖고 반 이재명을 가는데 더 이상 속도가 안 나요. 근데 이재명 지지율은 지금 더 오를 때까지 올라가지고 이제는 이게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어떻게 그러면은 전선을 넓힐 것이냐. 이제는 반문 전선으로 가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는 가운데 요거를 건드리는 것 같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감사원에서 최종 결론을 내잖아요. 그 통계 조작에 대해서 통계 조작되었다. 이른바 통계 조작 논란에 대해서 그 소득 통계하고 부동산 통계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걸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는 그 9.19 군사합의했을 때 북한하고 그 GP를 불능화하기로 했는데 서로 북한 GP가 불능화가 사실상 안 돼 있다는 거를 알면서도 불능화됐다라고 유엔사에다가 허위 신고를 했다. 예. 그걸 감사원이 또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시비를 또 걸고 이런 걸 하는 와중에 문재인 뇌물로 기소도 하고 그러니까 반문전선 형성 요거를 플러스 알파로 하는 게 있구나. 그 세 번째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치니까 당연히 이제 검찰은 윤석열 김건희 치는 걸로 갈 텐데 그러지 않아도 지금 건진 법사니 무슨 뭐 이거 명태균이니 나올 대로 쭉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러지 않아도 갈 것 같았어요. 여기를 가면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를 치면 그럼 이제 이게 어디에 영향을 줄 것이냐? 국민의힘 경선에 영향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 보수 언론 특히 조선일보가 매일같이 지금 하는 얘기가 윤석열과 선을 그어야 해. 손절해라. 다시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윤석열 버려야 해. 지금 한탄을 막 해요. 지금 이재명이 중도를 다 가져가고 우리 국민의힘은 박스권에 갇혀 있어. 언제까지 이럴 거야? 이러고 있는 와중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로 가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의 이 경선을 치르고 있는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는 뭐 확정이 되더라도 어쨌든 그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윤석열을 이제 버리시다는 얘기를 하기가 수월해지죠 이제. 그 와중에 지키자고 하겠어요? 온갖 얘기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판을 정리하려는 쪽으로 가는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쭉 들죠. 근데 그 마지막 후자와 관련해서 오늘 한동훈, 홍준표 토론 앞부분을 좀 보는데 이제 채널A 그 김종석 앵커가 질문합니다. 윤석열을 뭐 탈당시켜야 되는가? 근데 둘 다 아니라 그래요. 이제는 대통령도 아니고 평당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인의 선택에 맡길 일이다. 이러면서 둘 다 피해갑니다. 그럼 역시 이 둘도 조선일보의 말을 안 듣고 있는 거군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경선을 하는 중이잖아요. 근데 소위 말하는 반탄파, 반탄파 성향의 이제 당원들과 지지자들, 당원의 지지층을 수치화하면은 지금 100에 60 정도 될 거라는 거예요. 100에 60 정도 되고. 찬탄파가 그냥 온정적인 거 포함해가지고 대충 뭐 높게 잡아도 40 정도 최대치가 40일 거다. 그러니까는 60대 40인데
거기서 어쨌든 60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쵸. 예. 한동훈도 그렇고 홍준표도 그렇고 홍준표도 사실 베이스가 뭐 자기의 베이스가 반탄이다라고는 하지만 다 갖고 오는 게 지금 아닌 거잖아요. 왜냐면 중간에 걸쳐 있으니까 애매한 포지션으로 지금 여기로 온 거잖아요. 애매하죠. 근데 양쪽 중에 어딜 잡을 거냐라고 봤을 때는 어딩이야 반탄과 찬탄이 사이좋게 갑시다지만은 어딜 잡아야겠어요? 반탄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구체적인 수사가 들어가고 지금 그러지 않아도 다이아 목걸이니 무슨 뭐 캄보디아 ODA니 통일교니 이런 거 줄줄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기 시작해도 입장이 그럴 거냐 그거 모르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뭐 그 자체적 판단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뒤에 기획자가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판 정리를 하는 도구로 일단은 쓰임새가 좀 정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이 좀 든다는 거죠. 아니 근데 우수 변호사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죄 이게 성립이 된다고 봅니까? 어렵다고 보는데요. 보는데요. 일단은 진술을 거부했어요. 조사를 거부했어요. 근데 또 딴 얘기 나온 게 뭐냐면 이제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해서 서면 조사를 정리를 이번 달 말까지 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문통의 입장이죠. 근데 갑자기 기소했다는 건 그래서 아까 얘기한 김건희 하려고 하니까 이제 먼저 해놓는구나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이게 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입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일 경우에, 제3자 뇌물죄, 제3자에게 줘서,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잘 보이려고 김민아에게 돈을 줬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제3자 뇌물죄가 되는데 제3자 뇌물죄면 부정한 청탁이 무엇이었는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중진공 이사장 자리를 이상직 의원이 받았잖아요. 그걸 받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가로 후행하여 전 사위를 취직시킨 것이냐. 입증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그 전에 이상직 의원은 중기부 장관으로 이제 중기부를 신설하면서 중기부 장관 영순이었는데 옛날 주가 조작과 연루된 흠결이 드러나면서 인사검증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래서 홍종학 전 의원이 그 자리를 갖고 그리고 나중에 이사장 자리가 나니까 이사장은 청문회가 없으니까 인사수석실에서는 검증 단계가 좀 더 낮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 주가 조작 그때 문제된 흠결이 2000년대 초반에 일어난 일이어서 사실은 10년도 넘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받은 거고 그래서 중진국 이사장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대가로 그렇게 하기에는 되게 좀 이상하다. 근데 그러면 다음에 뭘 가지고 왔냐면 공천을 노린 것이다. 공천 장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공천을 받기 위해서 미리 사위를 이렇게 한 것이다. 근데 또 웃겨. 그러면 그 사위는 언제 그만두냐? 2020년 4월에 그만둡니다. 그럼 이상직은 당선되고 바로 그때 지지율 하이를 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사위를 잘라? 그것도 뭐가 좀 이상해요. 뭐가. 그러니까 검찰이 보도자료에 사업상 목적을 하나 추가해 넣습니다. 평양에 뭐 전세기 사업을 이스타항공이 노리고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리고는 관련 판례는 이명박이 그 공천에 개입했던 걸로 처벌받은 그 사례를 집어넣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이렇게 뭐가 이렇게 안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전주지검장을 2023년 9월에 갑니다. 근데 그 전에 뭐 문홍성이니 또 누구지 누구니 그 사람은 김호수 라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친문 라인이었어요. 하필 또 공교롭게 다 문신데 그래서 아무도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러다가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에 가가지고 전주에 있는 변호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전주지검이 그것만 보고 있다. 그리고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까 서울중앙지검에 간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지금까지도 그걸 못한 거는 안 맞춰지는 거예요. 뭐가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할 수 없다 지금. 중요하냐. 게다가 분명 보고가 올라갔을 겁니다. 칠판이 있어야 돼. 예? 칠판.
칠판이 있어야 한다. 네. 그래서 지금 지루한가봐, 졸린가봐. 이거 드세요. 누가요? 꿀. 제가? 네. 아니 나는 무거워서. 안 지루한데 네. 지금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그래요? 그냥 넘어가시죠 그러면. 네? 아니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무죄 계속,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만 네? 기억하세요. 아니, 계속 네. 말씀을 해주세요. 무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네 문재인이 있습니다. 아. 네 문재인이 있어요. 네. 문재인이 있고 아. 이상직이 있어요. 네. 그다음 그다음에 다혜 씨가 있고 네. 서 씨가 있어. 서모 씨가 있어요. 네. 이렇게 있는 구조인데 예?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서모 씨를 채용하였고 예. 채용을 했고 예. 그리고 문재인은 저 중진공 이사장을 시켜줬고 그게 한 2018년 봄 정도일 겁니다 아마. 예. 예. 공천을 줬고 예. 이런 구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부부 관계이고 부부 관계였고 그 당시였고. 네, 부부 관계가 이 시점에 네. 부부 관계고 네. 그다음에 문재인은 다혜 씨한테 생활비를 줬다. 그게 검찰의 주장이죠. 예. 예.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 예. 그러니까 요런 구조잖아요. 네. 요런 구조인데 네. 원래 봐봐요. 만약에 이상직이라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돈을 다이렉트로 줬어요. 다이렉트로 줬으면 그냥 뇌물죄를 그냥 적용하면 되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네. 이상직이 문재인에게 돈을 줬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포괄적 뇌물 이런 거를 그냥 적용하면 되잖아요. 네. 포괄적 뇌물이라는 건 뭐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직무 연관성이 있으면 네. 구체적인 대가성이나 이런 거를 뭐 꼬치꼬치 엄밀하게 그렇죠. 다 하나하나 따지지 않아도 뭐 이게 대가가 다 구성이 되겠지. 예? 법대세요? 예? 법대세요? 아니죠. 아닌데 예.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래서 포괄적 뇌물이지 이게 예. 그래가지고 다 잡아가면 됩니다. 직접 이상직이 문재인한테 직접 돈을 줬으면 그쵸.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쵸. 근데 그게 아니고 서모 씨를 채용을 한 다음에 돈을 월급으로 줬어요. 네. 월급으로 줬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이것은 제3자 뇌물인가? 네. 이거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쵸. 제3자 뇌물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하는데 제3자 뇌물이려면은 요거와 관련돼서 문재인이 이상직한테 해줄 수 있는 일에 뭔가 직무 연관성이나 이런 게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직이 요 돈을 준 것과 요 해줄 수 있는 일 사이에 대가성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령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런 이 대가성이나 직무 연관성은 뇌물이니까 당연히 구성이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상직이 서모 씨한테 돈을 열심히 줘도 문재인이 이상직이 서모 씨한테 돈을 주는 이유를 모르면 얘가 얘한테 돈을 왜 주는지를 얘가 모르면은 뇌물이 성립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얘가 모르게 얘가 얘한테 열심히 돈을 줘도 공모를 해야 됩니다. 공모를. 아니 얘가 얘를 열심히 돈을 줘도 문재인이 네. 왜 돈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면 얘가 원하는 걸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얘한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너한테 원하는 바가 있어서 얘한테 돈을 사실 주고 있어. 그게 뭐냐? 부정한 청탁이에요. 네. 부정한 청탁. 그래서 제3자 뇌물에서는 반드시 그냥 뇌물에서는 없어도 되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이 증명이 돼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그래서 처음에 아마 검찰이 제3자 뇌물을 걸으려고 생각을 했을 텐데 부정한 청탁에 걸릴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찾아봤을 때는 문재인한테 이상직이 예를 들면은 이거 중진공 이사장 이런 거 시켜주시면은 제가 서모 씨한테 요 좀 채용도 시켜주고 월급도 주고 할게요. 요렇게 얘기한 게 있거나 아니면 저 공천 주시면은 나중에 공천 주시면은 제가 이런 거 해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한 게 있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없다 이거죠. 네, 없죠. 못 찾은 거지. 네. 왜냐면 지금 제3자 뇌물로 못 걸었으니까 네. 이 혐의는 적용을 못했으니까 네. 없어요 이거. 없고 그리고 정황으로 따져봐도 시간이 안 맞는다. 왜냐면은 이상직이 중진공 이사장을 받은 거는 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받은 거죠. 그렇죠? 전에 받았으면 원래는 이게 전에 받았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게 대가성 이게 이 대가성이나 청탁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일이다라고 보기가 어렵고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부정한 청탁을 찾아내기가 어려웠고 그래서 야 제3자 뇌물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뇌물로 해야 돼요. 그냥 뇌물로 하자 그러면 그냥 뇌물로 하면은 그냥 뇌물로 여기 하면 놔둬요. 여기 놔둬. 예? 그래야 비교를 하지. 아, 그래요? 예. 그냥 뇌물로 하자. 그냥 뇌물로. 그냥 뇌물로 하면 일단 부정한 청탁은 없어도 됩니다. 근데 그냥 뇌물은 제3자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받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구성하냐 그러면 얘가 받은 게 이 서모 씨가 받은 게 문재인이 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에는 사실은 가장 또 쉬운 방법은 경제적 공동체야 얘들이 그치. 라고 네. 하는 논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렇죠. 경제적 공동체야. 네. 이거는 보통은 배우자. 예, 배우자처럼 얘 지갑이 얘 지갑이야 라고 하는 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그래서 그렇죠. 배우자한테 돈을 줬으면은 예를 들면 문재인의 배우자 김정숙에게 돈을 줬으면은 문재인에게 준 거나 똑같지. 그쵸. 그렇겠죠? 네. 그렇거나 아니면 문재인이 문다혜를 키우고 있어요. 키우고 있어서 문다혜가 아직 문재인으로부터 독립을 못했는데 문다혜에게 돈을 줬어. 그러면은 그것도 경제적 공동체일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이거는 사위고 그리고 둘은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했고 둘은 결혼을 했다면 독립 생계였을 거 아닙니까? 뭐 생활비를 줬든지 어쨌든지 간에 물론 그래서 생활비 얘기를 하는 거긴 그렇죠. 한데 그래서 생활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어쨌든 독립 생계였을 거기 때문에 네. 경제적 공동체라고 주장하기에는 네. 넘어야 될 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구성이 안 돼요. 네. 네, 이런 경우에 이거를 경제적 공동체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곽상도가 무죄가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곽상도랑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곽상도는 곽상도하고 이 곽상도의 아들이 경제적 공동체여서 아들이 받은 게 곽상도가 받은 거야 네. 라는 게 검찰의 논리였는데 네, 그게 깨졌죠. 판결은 얘네들은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야가 판결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1심으로. 네. 네. 오늘 보니까 저의 김민하공화국의 어떤 분이 김성태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던데 네, 딸. 김성태 딸이 네. 딸이 채용이 된 게 뇌물로 인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왜 인정이 됐냐? 김성태가 딸을 키워서 네. 얘들은 경제적 공동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취업이었거든. 딸이 받은 게 김성태가 받은 거랑 똑같아. 네. 그래서 얘들은 경제적 공동체여서 네. 이게 뇌물이야. 이렇게 인정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위니까 더군다나 결혼을 했으니까 경제적 공동체로 엮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 기소한 걸 보면 경제적 공동체로 엮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뭘 했냐? 공범입니다 지금. 문재인, 문다혜, 서모 씨가 공범이에요. 이게 뭐냐면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네, 박근혜가 최순실하고 이 정유라의 말을 삼성이 줬을 때 그때 잘 보면은 박근혜가 최순실하고 공모해서 정유라의 말을 삼성으로부터 받도록 했다고 돼 있어요. 네. 뇌물죄의 공동 정범이에요. 박근혜 최순실은. 그렇죠. 요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공범입니다. 이 셋은. 네. 공범이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범이면은 네. 이 세 명이 공모를 해야 돼요. 그렇죠. 셋이서 모여가지고 자 다혜야, 자 얘 뭐 뭔지 모르지만 야 모여봐라. 문디 자식아. 자 너희들은 이제 태국에 가야 된다. 태국에 가가지고 저 이상직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서 저 비행기 표 팔고 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이상직이한테 공천을 줄 테니까 그거 들키지 말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그러면 지금 딱 그게 이렇게 공모했습니다 라고 써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온 정황들이 써 있어요 지금. 그런 얘기가 했을 없고 것이다. 네. 공모를 한 걸로 의심된다. 네. 그 의심하는 바가 뭐가 있냐면은 네. 대통령실이 움직였다. 아, 뭐냐면 다혜 씨가 태국에 가서 집을 얻고 하는데 대통령실이 가서 그 집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무슨 또 이 서모 씨가 뭐 이 취업하는 데 있어서의 무슨 또 대통령실 도와주고 그 다음에 다혜 씨가 또 영등포 양평도에 집을 사는데 그것도 알아봐주고 뭐 이런 것들이 주변적으로 써 있는데 그건 이제 주변 정황이에요. 근데 핵심적으로 공모에 무슨 뭐 이런 핵심적인 거를 증명하는 것 같지는 않고 심지어 오늘 중앙일보 단독 해갖고 뭐가 나왔는지 아십니까? 뭐가 나왔어? 중앙일보 단독. 토리가 알고 있다. 토리는 저 세상에 갔어요. 그거는 말씀드립니다. 네. 토리는 저 세상으로 떠났지만 네. 저 세상으로 떠나지 않았어도 토리한테 진술을 받을 수는 없겠죠. 네. 토리는 문재인이 키우는 개입니다. 네. 토리가 알고 있대요. 네. 왜냐? 문다혜가 태국에 갈 때 토리를 데리고 갔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문재인이 토리를 키우는데 네. 문재인이 이 계획을 과연 모르고 사랑하는 토리를 문다혜에게 맡겼겠느냐. 이 계획을 알고 토리를 문다혜에게 맡기고 토리가 태국으로 가도록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기사를 써놨거든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토리하고 지금 이 계획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문다혜 씨가 토리를 데려가는 거하고 그건 개잖아요 그냥. 뭐 아무튼 간에 그런 기사를 쓰고 하는데 그만큼 지금 제가 볼 때는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확실한 스모킹건이 없다. 그 공모관계가 자 그러면 공모관계가 증명이 안 되면 서모 씨가 받은 돈이 문재인이 받은 돈이야 라고 할 수 있는 논리가 안 서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뇌물죄가 깨지죠. 네. 그러니까는 요게 이제 문제가 있는 그래서 거고. 생활비 얘기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경제공동체로 가든 우리가 공소장을 읽어보진 않았으니까 네. 어쨌든 뇌물죄로 간 겁니다. 제3자 네. 뇌물죄는 근데 더 입증이 어려우니까. 검찰의 보도자료에는 공범인데 이 두 공범은 봐줄게 이렇게 써 있어요. 기소유예할게. 기소유예할게. 공범 관계지만 두 공범 녀석들은 봐줄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웃긴 게 있는 게 결국 어쨌든 문재인이 대가로 뭘 해줬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시점이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 해준 시점이랑 중진공 임명은 시점이 안 맞아요. 중진공 임명은 확실히 문재인의 권한이잖아요. 근데 시점이 안 맞아요. 중진공 임명을 먼저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왜냐면 요거를 받고 해줘야지. 뭘 받고 해줘야지. 아니 근데 검찰은 이걸 약속하고 했는데 약속하려면 또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 주장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줄 수도 있지. 그래서 뭐. 공천을 갖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공천을 문재인이 해주지 않잖아요. 공천은 당에서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래서 전직 대통령의 판례를 갖고 와서 공천도 넓게 보면 대통령의 권한일 수도 있어. 이거를 이 판례를 갖고 와서 자 공천도 문재인이 해줄 수 있는 범주 내야 이렇게 집어넣은 거고 근데 그렇게만 하면은 또 확정적인 게 없잖아요. 확정적인 게 없기 때문에 뭘 하나 추가로 넣어놓은 논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양이다. 그것도 있지만 재밌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이상직이 이 당시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느냐? 면직. 그렇죠. 이걸 그만두는 거였어요. 만약 이걸 그만두지 않았으면은 공천을 받을 수가 없었다. 그쵸. 근데 그만두게 해줬다 문재인이. 그만둘 수 있게 면직을 해줬다. 그래서 그만두게 해준 게 공천을 받게 해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가 관계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아요. 너 그만둬 한 것이 바로 그것이 특혜이다. 그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뇌물 뉴스를 봐온 제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제 아침에 방송에서 얘기했으니까 뇌물죄 안 된다. 그러나 이 정황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다. 그러므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사건이 정리가 되면 어쨌든 국민들에게 뭐 심려를 끼쳐들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요 정도 메시지는 이제 사건이 정리되고 나서 문통께서 한번 해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요런 건 있죠. 이상직이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아무 그 의도 없이 정말 순수한 의도로 서모 씨라는 사람이 뭐 증권사도 다니고 우리 그 타이 이스타 제세의 그 항공 업무와 발권 업무에 정말 적임자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취업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한 거냐? 아니겠지 당연히. 아니지. 대통령 사위니까 한 거지 이거는 무조건. 그러니까 소위 그렇죠? 이제 보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통령 사위니까는 이 저기를 한 것이고 섭외를 한 것이고 그리고 뭐 뭔가를 기대했겠죠 이 사람은 분명히. 그렇죠. 그런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악덕 사업주입니다. 이 사람은 부정 인사 채용 120 몇 명을 해줘서 기소가 된 분이에요. 이거 전문입니다. 이 사람이 악당이에요. 악당이에요. 그러니까는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를 했어요. 그거는 맞는 건데 다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거냐? 그거 어렵다. 이 문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사람의 의도와 지금 이 사건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건 맞다. 그렇죠. 그냥 무슨 순수한 생각을 하는 그 구조가 아니다. 어느 시점에서 문통이 급여가 너무 많다를 알았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뭐냐면 손주가 있는데 태국에 국제학교를 다닌다고 하면 그거 얼만데? 그렇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중간에 뭔가 눈치를 어느 순간 깠을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 뭐 됐나 보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대관으로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적절하지만 태국에 가서 또뭐 사업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 대통령 사위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취업했나 보다 대충 이제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알았겠죠. 그래서 이걸 또 어째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공천과는 아무 무관하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기소하는 거는 완전히 억지고 다만 말씀하신 대로 문통이 다혜 씨한테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약하다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 서점이라도 같이 하자 뭐 이렇게 하고 또 에어비앤비 하다가 또 이제 처벌도 받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차를 물려주고 막 많이 해줘요. 다혜 씨한테 자꾸 많이 해줘. 그리고 많이 해주면 다혜 씨는 사고를 쳐요 또.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약해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어요 지금. 네,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요거하고는 별개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제3자 뇌물죄에서 이 연관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전에 이 사람이 그럼 팔아야 돼요. 내가 장인한테 얘기를 해줄게. 취업을 해라. 그렇죠. 그럼 자기가 사기죄로 가겠지. 예를 들면. 그렇죠. 그게 누가 있냐? 이명박의 배우자 김효옥의 사촌 언니가 내가 공천 주겠다고 몇십억을 뜯어먹어서 구속된 일이 있잖아요. 그거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모르는 사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 일로 작년에 조국 대표가 전주에 출석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아예 그 보도 자료에 민정 비서관이랑 감찰 반장만 나오고 조국 대표는 안 나와요. 왜냐면 진짜 이때 조국 대표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수석실에서 완전 조직적으로 하는 거면 당연히 수석한테 보고가 올라갈 거 아니에요. 수석 몰랐던 거예요. 조국 대표가 바지였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그냥 몰랐다. 조국도 몰랐고 문도 몰랐다. 적어도 취업 시점에는 몰랐던 것이 확실하다. 다혜 씨하고 또 친한 그 청와대 직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아니 대통령 딸이잖아요. 또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작용을 했다. 이거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또 뭔가 뭐 과잉 충성이거나 정치적 보험이거나 그렇죠. 뭐 해서 그런 게 다 작용을 한 그래서 거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그거는 디펜스하지 않아요. 다만 이게 뇌물죄로 성부하기 되게 어려웠기 때문에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검사장 했을 때 기소하고 싶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는 잘 나갈 때니까 윤이 잘 나갈 때니까. 그런데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그냥 한 것은 그냥 일단 이걸 좀 쓰고 그래야 또 뭐 김건희 여사도 치고 이럴 때 그냥 이걸로 쓰는 거 아니냐. 어차피 무죄 나오더라도 입증 안 돼가지고 어쩌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사태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처럼 이거 썼다 이거. 한동안 잊고 있었는데. 잊으면 안 되죠 이거 사비로 샀는데. 네.